주간 시장 특징주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가증권 시장에 상승하는 종목부터 점검해 보겠습니다. 코스피 200 상승률 상위 종목들입니다. 네, 1위는 하이트진로홀딩스네요. 2위가 동아제약, 3위는 동양, 4위 대상, 5위는 아모레퍼시픽으로 집계가 되고 있는데요. 역시 음식료 그리고 화장품 이렇게 내수주들의 선전이 돋보입니다. 네, 계속 그 구도가 좀 이어지는 것 같은데요. 뭐 하이트는 저번에 그 싸이 광고 효과 뭐 이런 얘기도 해주셨는데 그런 기대감 좀 있는 것 같고요. 내수주가 계속 좀 선전하는 것 같아요. 기관 수급도 그렇고 펀드로 지금 1910선 부근에서 다시 한 이틀 연속 한 800억 정도 합산해서 들어왔는데 그 돈 가지고는 대형주 못 건드리죠. 그래서 중소형주 쪽으로 계속해서 기관은 움직일 것 같고요. 큰 종목은 자문사에서 뭐 손절매라든지 매도만 안 나오면 버텨줄 것 같긴 한데 자문사가 상당히 좀 난처할 것 같고요. 지금 현재로서는. 그래서 이런 수급을 본다 그러면 지금 자금 흐름 봐서는 중소형주 컨셉으로 해서 제약주라든지 음식료 이런 쪽들이 당분간 좀 더 갈 수 있겠다고 보고요. 그런 상황이 좀 그대로 오늘 장에도 반영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하이트 진로도 좀 고배당주에 속하나 보네요. 투자 유망 배당주로도 또 거론이 된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코스닥 시장에 상승하는 쪽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100 상승률 상위 종목들 보겠습니다. 1위가 동양시멘트입니다. 13% 이상 오르고 있고요. 2위 아가방컴퍼니, 3위 바이로메드, 4위 이지, 5위는 이트레이드 증권으로 나오고 있는데 이트레이드 증권이 포함된 것도 상당히 좀 눈에 띄고요. 동양시멘트도 상당히 강세네요. 네, 이트레이드 먼저 좀 볼까요? 네. 이트레이드 증권은 사실은 오늘 거래를 보니까 거래 대금이 18만 원, 거래량이 21주에서 거래가 많지는 않고요. PBR도 보면 사실은 그 다른 쪽보다 낮다고는 할 수 없는데 주가 흐름이 보면 올해 4월달 이후로 9,400원 부근에서 거의 횡보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큰 의미는 둘 수 없는 종목인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실적 관련해서는 워낙에 요즘 뭐 키움도 그렇고요. 그 중소형사 내에서 HTS라든지 MTS 쪽 모멘텀 있는 쪽들은 견조한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은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아가방은 저희가 어제 이제 그 테마성으로 아가방이랑 그 보령 메디앙스는 한번 할 것 같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냥 그 뭐 기술적인 흐름상으로 그런 포인트가 돼서 오늘까지 좀 오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이지라든지 이런 쪽들 정치인 테마주들도 일부 어제 안내 보면 거래되는 거 보면 바닥에서 큰 양봉 만들고 흔들림이 있었기 때문에 단기간에 좀 매매가 되겠다 해서 좀 들어오는 쪽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일부 증권사들도 저가 매수 유입되는 것 같은데요. 대우증권도 120일 이평선까지 어제 밀렸었다가 오늘 닷새 만에 반등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 0.4% 정도로 오름세 나타나고 있네요. 자, 이번에는 하락하는 쪽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가증권 시장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코스피 200 하락률 상입니다. 1위는 빙그레로 3%대로 빠지고 있습니다. 2위 삼성정밀화학, 3위는 농심, 4위 대우건설, 5위 롯데칠성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건설주는 좀 추가 하락이 이어지는 모습이고요. 롯데칠성이나 빙그레, 뭐 어제까지도 오른 종목도 있었는데 그래도 굳이 나누자면은 음식료주 가운데서도 또 여름 수혜주잖아요. 이제 또 한철 지났다는 점에서 그런 점도 염두에 둬야 될까요? 그런 것도 있는 것 같고요. 실적 관련해서도 빙그레나 대상 같은 경우가 가장 좋을 것으로 예상이 되거든요. 지금 작년보다 이번 3분기가 대상이랑 빙그레는 30%씩 영업이익 늘어날 것 같고요. 오리온이랑 KTNG는 조금 안 좋을 것 같고 농심은 10% 미만일 것 같은데 농심은 뭐 스프에서 발암물질 유재료 때문에 좀 흔들림이 있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아니라고 했는데 일단 시장 분위기는 그게 아닌 것 같아요. 어쨌든 그런 악재 때문에 매도가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삼성정밀화학은 어제 실적 작년 동기 대비로 아주 썩 안 좋았던 것은 아닌데 일단 예상치보다는 좀 덜 나왔던 것 같아요. 이게 오늘 주가 급락 요인인 것 같은데요.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대우건설도 지난해보다 한 20% 정도 감소한 실적 낸 것으로 아까 확인이 됐는데 그런 어떤 실적 악화 때문에 좀 밀려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근데 건설주는 지금 어제 보니까 업종 이격이 가장 낮습니다. 거의 이 정도면 반등해야 될 자리에 와 있는 정도까지 많이 밀려 있는데 건설주는 오늘 추가적으로 좀 반등이 나오는지 잘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장중에 급등락 나오면서 거래 실리거나 거래 급감하면 바닥 신호인데 이런 신호를 주는지 잘 보셔야 되겠습니다. 네, 농심 같은 경우에는 어제 발암물질 이야기 나왔는데도 오히려 올랐거든요. 그런데 오늘은 좀
분위기가 달라져서 오늘은 다가 네. 어제 반등을 줬었고 네. 오늘 다시 또 밀리는 것 같은 분위기. 예, 그렇죠. 네, 네, 그리고 예. 또 처음에 회사 측에서도 문제가 없다, 회수하지 않겠다라고 했었는데 이희정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국정감사에서 추가 조사를 한 후에 부적합한 원료를 사용한 라면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를 하겠다 이렇게 입장을 좀 번복을 했다고 하니까요. 그런 악재가 좀 작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코스닥 시장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100 하락률 상위 종목입니다. 1위가 주성엔지니어링, 2위 CJ프레시웨이, 3위 3S, 4위 평화전공, 5위는 성광밴드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주성엔지니어링이 상당히 좀 많이 하락하고 있네요. 네, 증자 관련해서 일단 300억이면 20% 유승인데 뭐 거기에 따른 우려인 것 같아요. 자금이 없어서 계속 증자를 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좋은 재료가 아니겠죠. 그래서 그대로 좀 빠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CJ 프레시웨이는 어제 이제 실적 악화 발표 나고 나서 반등 나왔었는데 그 결대로 그냥 빠지는 것 같습니다. 실적이 안 좋았기 때문에 오늘 한 3% 다시 밀려나는 상황인 것 같고요. 그리고 성광밴드라든지 피팅주 내에 뭐 태광 그리고 하이로코리아 이런 쪽은 상대적으로 좀 견조했던 주가 흐름인데요. 견조했던 데 따른 그 어떤 반락 정도인 것 같고요. 그 지금 보면 4분기에 오히려 이런 쪽은 이게 수주가 본격화되면서 그러니까 예전에 그 전방업체에서 받아놨던 수주 물량들이 실제로 이제 제작에 들어가면서 성과가 좋을 것이라는 리포트가 나오는데요. 피팅주는 어제도 뭐 특징주로 언급될 정도로 좋았었는데 네. 오늘 거기에 따른 좀 반락 정도로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실적 기대가 있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접근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거래가 많이 실리는 종목들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가증권 시장의 거래량 상위 종목입니다. 1위 SK 하이닉스입니다. 2위 후성, 3위 LG전자, 4위 STX 페노션, 5위는 LG U+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LG U+ 장 초반에 또 하락하는가 했더니 상승으로 돌아서는 모습이네요. 그리고 실적 발표됐었던 SK 하이닉스, LG전자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네, 일단 하이닉스랑 뭐 LG전자, LG U+ 이렇게 IT 관련군들은 계속 좀 보셔야 되겠습니다. 일부 이제 밸류에이션 대비로 좀 많이 비싼 쪽은 좀 우려가 되는데 하이닉스는 트레이딩은 될 것 같아요. 워낙에 좀 작년 대비로 주가가 많이 밀렸다가 올라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고요. 또 LG전자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 LG전자는 뭐 수급이라든지 전체적인 시황 고려하면 4분기에 한 2천억 한다 해도 한 7만 한 7천원 선까지는 가지 않겠나 보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연간 순익 전망을 보면 내년도가 좋아질 것 같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리고 어제 단말기 쪽에서 흑자가 났기 때문에 이런 기대감도 좀 일부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한 기종이 뭐 좋아서 그랬다고 하는데 어쨌든 뭐 저점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든 것 같고요. 그리고 U+도 사실 LTE가 전국망이라고 그러는데 제가 지방 가보니까 잘 안 되더라고요. 잘 안 네. 되고 많이 잡아먹고요. 잠깐 영상 하나 봤는데 애기 보여주려고 봤는데 그 데이터도 확 빨아먹고 그래서 이게 진짜 전국망인지는 조금 의심스러운데 어쨌든 U+도 저번에 그 주식 매각 소각하고 나서 그 모멘텀은 좀 더 이어질 것 같고요. 그때 그제로 나고 나서는 급락했다 다시 이제 올라오는 상황인데 실적 모멘텀은 사실은 아주 강력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근데 계속해서 지금 LG 쪽에서 단말기도 그렇고요. 예전보다는 좋아지는 쪽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기대감들은 좀 반영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순위권에 속하지는 못했지만 역시 그 아래로 보면 이제 기아차 같은 종목들 올라와 있는데요. 자동차주에 대해서도 상당히 궁금하실 것 같아요. 기아차는 오늘 반등 시도를 보여주고 있는데 오늘 자동차 관련 리포트 나온 거 보니까 제목이 와 닿더라고요. 미인을 얻으려면 용기를 내야 된다. 그런데 지금 과연 용기를 내도 괜찮을지 이러다 차이면 어떡해요. 예, 좀 걱정이 크거든요. 네, 자동차는 지금 이제 가장 큰 문제는 사실 이제 매 달마다 초에 그러니까 이제 내일이 만약에 11월 1일이고 11월 1일이면 요즘 뭐 통계가 빨라서 그런지 바로 나오더라고요. 10월 실적이. 근데 저희도 이제 계속 모니터링을 하는데 9월 달은 그렇다 치더라도 기아랑 현대가 7, 8월 달이 별로 안 좋았었거든요, 제 기억에. 그래서 판매량이 YOY로 별로 안 좋았었어요. 그게 이제 이익 정체 내지는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는 것 같은데 사실 실적을 보면 현대차는 한 8%, 기아차는 한 20% 작년보다 늘어나는 것인데요. 실적만 놓고 보면 아주 이렇게 빠져야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최근 나왔던 재료 중에 안 좋은 것이 10월 들어오면서 이제 그 원엔 환율이 한 50원, 40원 아주 밀려나면서 워낙 강세로 가고 있다는 점이 문제인 것 같은데요. 그리고 수입차도 또 싸게 많이 들어오고 해서 요즘에는 신차 모멘텀도 조금 주춤해진 것 같고 연말로 갈수록은 좀 조용한 것 같아요. 그리고 새로 만든 기아의 K 시리즈가
뭐 베끼기 논란, 뭐 모델이 별로 안 이뻐, 안 팔릴 것 같아 이런 쪽까지 악평까지 나오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감안되는 것 같은데요. 어쨌든 밸류에이션 상으로는 현대도 그렇고 기아도 그렇고요. 기아보다는 현대가 조금 더 매력이 있는 것 같고요. 기아차도 뭐 외국 업체 대비로 아주 비싸진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괜찮은 상황인 것 같고요. 이격도 수준으로도 어제 80% 후반대까지 많이 밀렸기 때문에 건설주 포함해서 기아차도 좀 눈여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국면에서는요. 네. 예. 자,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코스닥 시장에 거래 실리는 종목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100 거래량 상위 종목입니다. 1위는 아가방 컴퍼니네요. 2위가 동양시멘트, 3위 주성엔지니어링, 4위 인프라웨어, 5위는 인터파크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주성엔지니어링 같은 경우에는 하한가 잠시 들어갔다가 지금도 계속 그 근방에서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자, 종목들 좀 특징적인 종목 하나 보도록 할까요? 네, 일단 그 아가방이라든지 보령 같은 경우는 그 단기에 워낙에 밀렸다가 이제 받쳐서 올라오는 것이기 때문에 트레이딩이 계속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주가가 아주 뭐 한 절반 까졌다가 올라오는 것이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동양시멘트는 사실 제가 잘 모르겠어요. 무슨 재료 때문에 올라오는지. 뭐 업황은 건설 업황 보면 별로일 것 같은데 수급적인 뭔가 이벤트가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주성은 뭐 결단을 해야죠. 지금 사서 유상증자 4,500원에 받을 건지 아닐지는 네. 이제 본인들 판단인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일단 원론적으로는 회사가 돈 없어서 주식을 찍었기 때문에 좋은 재료는 결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인프라웨어는 최근에 보면 그 특히 이제 윈도우 8 관련해서 클라우딩 관련 기대감 좀 있는 것 같고요. 도전 비전이라든지 소프트웨어 쪽에 관심 좀 높아지는데 뭐 이런 쪽도 좀 영향을 좀 주게 되는 것 같습니다. 심리적으로. 그리고 뭐 인터파크가 오랜만에 올라왔는데요. 거래 상위로. 저 종목은 워낙에 이제 그 펀더멘탈이 견고하기 때문에 좀 길게 보셔도 될 것 같은데 주가 흐름은 좀 더 이제 좀 고민해서 좀 내일이라든지 시간 되면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살펴보도록 할게요. 종목별 특징 짚어봤습니다. 시황센터였습니다. 스튜디오 나와주세요.